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즈마스터 코리아의 최창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 트랜스밸러에서 매년 유저 미팅을 하는데 거기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알루미늄 열처리에 관한 모델이 사실 NXT 3.0이 되면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사용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보실 거 없고 유저 베리어블에서 그냥 선택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하시는데, 대신에 이제 거기에 나온 결과라든지 입력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의미 정도는 아셔야지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열처리인데 알루미늄 열처리고요. 전체 알루미늄은 아니고 2000개, 6000개, 7000개 같은 경우에는 석줄 경화형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이징을 통해서 나중에 경도를 올리는,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종이고요. 그래서 이런 석줄 경화형,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더 많죠. 이런 석줄 경화형 강종에 대한 열처리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열처리 모델에 여기는 이제 시험식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성 파라메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파라메타들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낼 수가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알루미늄 열처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QFA 모델링, 그 다음에 셔클립 애쉬비라는 사람이 만든 모델링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두 가지가 조금 틀리긴 한데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루미늄 열처리는 다들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 저희가 단조나 주조에서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조나 주조에서 주로 마이크로 스트럭처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만 후에 열처리가 들어가고 나중에 머시닝이나 표면 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알루미늄에서 물성이 결정되고 하는 부분은 주로 열처리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표면 처리나 가공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는 있겠지만 거의 표면에만 국한되고, 실제로 재질에 대한 물성이나 요구 조건들은 다 이쪽에서 이 부분에서 많이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포지하고 좀 생소하실 건데 시밋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런치를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포지 프로그램 중에서 내부에 있는 열처리 모듈하고 인덕션 히팅 모듈만 떼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포지 기본 모델보다 한 50% 이상은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변형 모델 없이 열처리라든지 인덕션 히팅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모델 사용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열처리 중에서 석출계 알루미늄의 열처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단일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석출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케미칼이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불이나 실리콘륨이냐 하여튼 뭐든 어떤 석출에 의해서 강도를 올리는 강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처리가 이렇게 나뉘는데, 우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석출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유지시킴으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석출상을 다 재고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단일상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온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은 석출되어 있던 모든 케미칼들이 다시 고용되면서 단일상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 캔칭을 통해서 석출이 안 일어나고 빠른 시간에 냉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Artificial Aging이라고 해서 여기 에이징 단계에서 석출을 시키거든요. 그럼 석출을 시키는데 고온에서 시키면 되지 왜 낮은 온도에 시키냐 하면은, 고온에서 되는 석출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프라필티의 증가거든요. 어떤 열처리를 했을 때 프라필티가 증가해야 되는데 고온 석출은 오히려 프라필티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석출이 안 일어나도록 빠르게 냉각시킨, 그래서 단조품이 나오고 나면 물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솔루션을 하고 나서 바로 물에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빠르게 냉각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석출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가만히 두면 사실 에이징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게 Artificial Aging이라고 해서 적당한 온도 200도, 100도, 200도 그 정도 온도를 가지고 몇 시간, 하루 이상도 하기도 합니다. 해서 얼마 정도
가열을 유지시켰을 때 내부에 석출물이 생겨나고 그게 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열처리 같은 게 요런 솔루션하고 에이징을 합해서 뭐 T4, T6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해석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우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조 후에 솔루션 온도에서 계속 유지를 시키면은 대부분의 이제 스트레스나 스트레인 값이 저하가 되고 잔류억력이 거의 제로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해석적으로는 우선은 요 영역에 대해서는 해석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역에 이미 이니셜라이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퀸칭 영역에서 얼마나 냉각 속도가 빨리 냉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아티피셜 에이징 단계에서 어떤 온도에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에이징을 진행을 시킬 건지에 따라서 어떻게 프라플티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 두 가지, 퀸칭 단계, 그 다음에 아티피셜 에이징 단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퀸칭 단계에서 제가 사용하는 모델이 QFA 모델이란 거고, 요 셔클리프 LCB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티피컬 에이징 단계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좀 수식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개념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 그냥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라서 시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프라빌티가 조정되도록만 물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QFA 모델의 약자는 퀸칭 팩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퀸칭 팩터라는 것을 구하는, 퀸칭 팩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피션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퀸칭 이피션시. 그 효과가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열 처리를 했을 때 퀸칭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에이징이 들어가겠죠. 퀸칭과 에이징을 지내서 나타났을 때 최종 물성이 어떻게 변하더라, 퀸칭 효과에 따라서 어떤 퀸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성이 어떻게 변하더라, 이거를 퀸칭 종류 중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퀸칭이니까 냉각 속도하고 최종 프라플티하고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할 때 QFA 값 또는 퀸칭 이피션시 값으로 정의가 되고, 이 값은 무조건 0 아니면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1이면은 퀸칭이 아주 잘 돼서 석출물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 상태가 1이고 석출물이, 조대한 석출물이 나오면 나올수록 프라플티는 나중에 저하가 되거든요. 저하가 되는 프라플티 양만큼 퍼센트로 이렇게 표현한 게 여기 있는 이피션시 값입니다. 그래서 뭐 안에 뭐 수식은 쭉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퀸칭 이피션시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되냐면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여기 보시면 TTP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C 커브가 보이실 겁니다. 바닥이 시간이고요. 여기 Y축이 온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 온도를 뭐 480도 정도, 이 재질에 관해서는 480도 정도 되는데, 그 온도 이상에서는 전혀 솔루션 됐으니까 재고용이 됐을 거고, 이 온도 아래로 내려갔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석출이 시작된다. 이거 인큐베이팅 타임으로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라인만 있으면, 사실 이 파란색 라인보다 뭐 냉각을 시킬 때 더 빨리 냉각을 시키면은 이 상태가 석출이 아예 안 생기니까 이피션시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냉각될 때 천천히 냉각돼서 파란색 라인을 지나간다. 그럼 지나간 양만큼 이피션시가 점점점 다운돼서 0에 가까워지는 값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피션시는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구하려면은 시뮬레이션에서는 냉각 속도, 그 다음에 물성으로는 여기 있는 C커브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 C커브를 아직까지는 물성으로 잘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옛날에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해서 이 보시면은 뭐 녹색으로 표현된 게 디퓨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핵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생성항, 디퓨전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두 개를 곱해줘서 C커브를 하나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꼭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간단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근데 대신 필요한 게 K1, K2에서 K5 팩타들이 있거든요. 이 팩타들만 안다면, 요 팩터들에 의해서 요 C커브가 결정됩니다. 요 팩터들만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냉각을 시켰을 때 내부에 퀸칭 이피션시가 얼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항복 강도는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질 거고 인장 강도도 똑같이 그럴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드는데 요 식 그대로 쓴 겁니다. 요 식에서 뭐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별거 없고 K 값만 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K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간단한 실험으로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조미니 테스트라고 해서 퀸칭 효과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 핀처럼 생겨있는 요런 환봉입니다. 환봉을 똑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온도 이상으로 가열한 상태에서 끝에 이제 끝단에다가 물을 쌓아가지고 끝단부터 점점점 냉각 속도가 제일 빠르고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냉각 속도가 느리도록 이렇게 10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 이제 냉각 능에 대해서 이제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솔루션 온도에서 퀸칭이 일어나고요. 퀸칭이 일어나고 나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에이징을 통해서 artificial 에이징을 통해서 최종 이제 물성을 만들어냈을 때 10편에서 표면에서부터 심부로 올라가면 길이에 따라서 올라가면서 물성을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서는 경도가 높고요. 당연히 빨리 냉각이 되니까 그럴 거고요. 냉각이 점점점 더뎌지는 냉각 속도가 더뎌지는 심부로 가면 갈수록 경도가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커브를 구하면은 요 커브 가지고 요것만 있으면 안 되지만 아무튼 요 커브 가지고 아까 얘기 드렸던 K1부터 뭐 K5까지 팩터들을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 커브 가지고 한번 보시면 요 커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디스턴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각 위치마다 각 포인트마다 냉각 속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일이 썸머 커프를 박아서 뽑아내긴 힘드니까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이 정도 재질에 대해서 이 정도 바닥만 순행을 시켰을 때 냉각 속도 차이가 쭉 생길 겁니다. 표면은 빨리 식고 그래서 심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늦게 식을 거예요. 이러면 이제 몇 도 내려가는데 몇 초간 걸렸다 냉각 속도가 다 나올 거고요. 이 냉각 속도하고 여기 프로퍼티 데이터 어떤 위치에서의 프로퍼티가 얼마다 그 데이터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 있는 K 값을 구해낸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K4 값하고 여기 보시면 K4가 있는데 K4는 사실은 솔루션 온도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험적으로나 리트러처에서 그냥 찾아내실 수도 있고 여기는 썸머칼크라는 저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성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값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디퓨전에 관한 값도 거기에서 뽑아왔네요. 그리고 최대 경도는 이제 표면에서 경도니까 표면에서 경도를 바로 여기서 시험 결과로 찾아낼 수가 있고요. 최소 경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 알루미늄의 경도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뭐 이거야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실제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K3나 K2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요 나머지 값 집어넣고 K2, K3 그 다음 여기 있는 속도 값을 이용해서 여기 시간에 대고 요쪽 온도니까 집어넣으면 여기 예측되는 물성이 나오거든요. 프로퍼티. 그 프로퍼티랑 실제 값이랑 같아지도록 엑셀을 통해서 얘네들은 커브 피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브 피팅 했을 때 K2나 K3 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구해낸 거고요. 혹시 뭐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QFA인데 QFA는 단순해요. 그냥 냉각능이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퀸칭 이피션시 값이 1이다 아니면 0.9다 0.8이다 이것만 알아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 물성이 어떻다 그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후에 실제로 물성 어디에서 결정되냐면은 에이징에서 결정이 됩니다. 석출물이 나와야지 최종 물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이징에 대한 모델은 셔클리프 LCB 모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는데 뭘 하냐면은 시험을 통해서 결국 에이징은 시간하고 온도거든요.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원소재 알루미늄의 초기 소재 그러니까 다른 케미칼이 없을 때 거의 알루미늄의 경도를 만약에 30HB라고 했으면은 솔루션만 딱 진행했을 때는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에이징을 하면은 에이징 같은 경우는 온도하고 시간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250도로
아래 시간이 있죠. 시간을 얼마 정도 소모시켰을 때 경도가 점점점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나중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250도가 아니고 온도를 낮춰주면 220도로 했을 때 파란색, 그 다음에 180도로 했을 때, 그 다음에 140도로 했을 때.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인 커브는 에이징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점점점 여기 피크라고 하죠. 경도가 최대로 높아지는 포인트가 점점점 뒤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피크 경도 값도 이렇게 점점점 높아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에이징 시간은 많이 해야 되지만 피크 경도는 더 높아지는구나 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실제로 모델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셔클리프 LCB 모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프로퍼티 지금 시그마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물성을 만들 때 요거의 프로퍼티 값을 일드 스트레스로 뽑아내시면 일드 스트레스 값이 되는 거고요. UTS를 뽑아내시면 UTS, 경도를 뽑아내시면 경도에 대한 물성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인 응력은 아니고요. 응력일 수도 있고 경도일 수도 있고 어떤 프로퍼티에 대한 값입니다. 이러한 프로퍼티에 대한 값은 세 가지 항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그냥 순수 알루미늄에 대한 경도 프로퍼티고요. 두 번째 SS라고 적혀 있는 게 알루미늄이긴 한데 내부의 석출물이 그대로 고용되어 있을 때 경도나 프로퍼티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있는 값이 석출이 되었을 때의 경도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경도를 합해서 최종 경도 또는 최종 프로퍼티가 계산이 된다는 모델이 단순한 모델이긴 한데 여기 있는 셔클리프 LCB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순수 알루미늄에 대한 경도는 석출물 에이징 시간이나 온도에 대해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니까 이거는 그냥 구해진 값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석출물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경도, 석출물이 석출되었을 때의 경도, 이 두 가지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결국은 시간하고 온도의 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석출물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의 경도, 석출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고용 상태일 때의 경도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안에 보면 파라메타는 온도하고 시간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석출이 되었을 때의 경도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어떤 한 온도에 대해서 프로퍼티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에이징 시간이랑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이니셜 원소재에서의 프로퍼티는 변화가 없고요. 일정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두 가지가 변하는데 솔루션 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석출물에 대한 경도가 올라오면 따라서 나머지 솔루션 된 경도는 일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석출물의 경도고요. 석출물의 경도는 보시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온도, 일정한 온도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계속 경도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다시 떨어지는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알면 되는 게 여기 있는 파라메타 7개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메타 많긴 한데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실험을 통해서 바로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실험 방법은 다음 거였습니다. 우선 시편 여러 개를 준비해서 동일한 시편을 준비해서 솔루션을 동일하게 진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퀸칭을 하는데 퀸칭 조건에서 이 셰필드 LCB 모델은 앞에 퀸칭할 때 천천히 냉각됐다 빨리 냉각됐다 그 개념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퍼펙트 퀸칭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냉각 속도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서 퀸칭 앞에서 계산했던 퀸칭 이피션시는 무조건 1이어야 되는 거죠. 1이라는 가정하에 나머지 여기 보시면 온도를 달리 줘가지고 200도, 150도, 200도, 220도 해가면서 동일한 조건으로 에이징을 실험을 하는데 에이징을 할 때 한 개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시간별로 한 개씩 끄집어내서 어느 점에서 피크가 일어나는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시편을 이용해서 동일한 온도에 대해서 여러 온도대에 대해서 같이 집어넣고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빼서 그 결과를 물성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고요. 이거 보시면 원소재의 경도, 그다음에 솔루션 바로 끄집어냈을 때의 경도는 여기서 찍어 보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시간에 따라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뭐 이렇게 찍힐 겁니다. 하면은 피크 포인트를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에이징 온도하고 시간이기 때문에 에이징 온도에 따라서 몇 도일 때에 피크 되는 시간이 보시면 조금씩 다 틀릴 겁니다. 조금씩 슬립되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피크 포인트에 도달하는 시간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빨리 도달하고 그다음 온도가 낮으면 천천히 도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그 피크 포인트의 경도값, 프라퍼티 값을 나타냅니다. 프라퍼티 값은 오히려 이렇게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을수록 올라가고 온도가 높을수록 떨어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커브 가지고 우선 프라퍼티를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시그마 미니멈하고 Q 값은 이거는 어차피 나와 있는 레트레처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필요한 게 Q 값이랑 P 값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크리티컬 시간에 대해서 온도를 나눠준 값을 가지고 이거는 바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울기를 가지고 이터레이션 아니죠. 여러 번 파라메타 스타디를 해가지고 이것도 엑셀에서 해찾기를 통해서 바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그래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세 가지 QT, S0 값 뭐 이런 값들도 이런 식으로 커브 피팅을 통해서 단순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K1 값 같은 경우에는 전체 커브 피팅 전체 모델에서 K1 값을 달리했을 때 얼마에서 제일 에러가 작다 이걸로 통해서 엑셀에서 똑같이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개 여기 앞에 얘기 드렸던 그 그래프만 하나 있으면 얼마든지 저기 있는 파라메타들은 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파라메타 가지고 실제로 해석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두 번째 파라메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소재의 경도, 순수 알루미늄의 경도, 그 다음에 솔루션 되어 있는 경도, 석출된 경도, 아니면 항복 강도, 아니면 인장 강도 이런 값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랑 여기 석출하고 솔루션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우리가 결국 영향을 미친 게 앞에서 냉각 속도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 항을 여기다가 석출에 관한 순수 알루미늄은 낮아지진 않으니까요. 요 항에 대해서 여기 미리 QFA 모델에서 구했던 이피션시 값에 따라서 여기 계산된 값을 낮춰줌으로 해서 앞에 퀸칭의 효과랑 나중에 에이징의 효과를 같이 넣어서 최종 프로퍼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퍼티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석출이 저만큼 일어났을 때 석출물이 최적 증가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여기 잔류억력이라든지 퀸칭시 억력이라든지 에이징시 잔류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구해주고요. 디스토션도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저 정도 모델로도 충분히 잔류억력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델은 이렇고요. 간단한 모델이긴 한데 이 정도고요. QFA 모델이랑 셰클리프 애쉬비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열처리 공정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적용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의해서 경도값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물성으로 입력했던 프로퍼티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낮아지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열처리 조건에 따른 프로퍼티를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레지듀얼 스트레스나 스트레인 디스토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고요. 지금 이 모델이 들어있는 게 NXT3 그다음에 시밋은 이번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NXT1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QFA 파라메타는 뭐 저런 식으로 구해내든 좀 뭐 엑셀 데이터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시험 데이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해서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사실 연구 중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프로퍼티를 계산했는데 이 프로퍼티가 실제로 우리 포지 안에 들어있는 플로우 스트레스랑 연계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연계되어 있는 거가 아직까지는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열처리 모델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실제로 사용하는 열처리 모델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런 모델에는 아직까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프로퍼티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럭처나 그레인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직 앞으로 아마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아마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랑스 회사인데 오벨트 듀발이라는 회사랑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트랜스벨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7175에 대해서 캔칭했을 때 어떤 정도의 캔칭 팩터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림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7075, 7015 같은 경우에 실제 열처리 프로세서가 이렇거든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좀 솔루션 이후에 캔칭을 하는데 캔칭도 낮은 온도에 프리징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컴프레션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캔칭 시에 잔류용력이 생기는데 요 중간에 이제 변형량을 줌으로 해가지고 잔류용력을 저하시키거든요. 그런 공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공기 중에 놔도 여기 보시면은 자연 내추럴 에이징이 생기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스텝으로 해서 실제 에이징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거는 여기 있는 캔칭이랑 여기 있는 아티피셜 에이징 정도는 지금 가능한데 나머지 여기 변형량을 집어넣었을 때 실제 내부의 프로퍼티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내추럴 에이징이라죠. 상온에서 에이징 되는 거 그런 모델은 아직까지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 두 가지 모델을 집어넣어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컴프레션이 들어가 있는데 컴프레션에 따라서 여기 변형량이 뭐 보시면 변형률이 얼마만큼 들어갔을 때 에이징을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경도가 변해가더라는데 보시면은 아예 변형량을 안 줬을 때는 여기 피크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형량을 주면은 컴프레션을 주면 오히려 피크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중간에 잔류력도 훨씬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하는 걸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에이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셔클립 LCD 모델을 가지고 상온일 때 몇 시간에 대해서 그게 생기는지 그거에 대한 물성만 있으면 그 모델을 그대로 이제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 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 업체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이쪽이 이제 연구소인데 미케니컬 프로퍼티나 마이크로 스트럭처 쪽을 많이 하는 프랑스 연구소입니다. 하고 트랜스펠러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TTT 커브를 직접 TTA 커브라고 하죠. 아니면 TTT 커브라고 부르는데 이런 커브에 상관없이 파라메타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TTT 커브를 JMap로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TTT 커브를 이용해서 바로 아까 파라메타를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고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도 똑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칠 거고요. 네.